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9번째 시간이죠. 지금 이 10이라고 하는 건 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단어 중에 광, 교, 구가 들어가는 단어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머리에 불을 이고 가는, 그럼 환하게 빛나겠죠? 그래서 빛광자입니다. 광선, 레이저라고 하죠. 근데 이 레이저라고 하는 낱말에는 면도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면도기. 그러니까 광선, 화살이 가는 것처럼 화살처럼 이렇게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빛의 속도가 광속입니다. 그런데 광년이란 말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만 킬로미터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일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상상이 안 가는, 1광년만 해도 상상이 안 가는 거리입니다. 광채에서 이 채는 이건 빛깔입니다. 색채. 빨주노초 파남보 색채가 있죠. 광택이라고 하는데 이 택은 왼쪽에 삼수면에 들어가서 물기가 있는, 즉 윤이 나는 것입니다. 윤. 그 다음 광전지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것이, 그래서 저장하는 것이 광전지입니다. 이 지자는 왼쪽에 삼수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연못 지자입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죠. 이 물 대신에 흑토가 들어가면 이것은 땅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수지다, 저장하는 곳이다, 연못 같은 곳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광분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분해, 나누고 발라내는 것입니다. 이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칼도가 들어갔고 밑에가 소우자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뿔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소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것, 이것이 해입니다. 분해. 그 다음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빛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 광명정대, 밝고 즉 어두움이 없다는 거죠. 정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크게. 그래서 광명정대의 표상이라고 하면 그 송나라 때 있었던 포청천을 예를 듭니다. 자, 이 사람이 포청천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얼굴 보세요. 굉장히 얼굴이 검습니다. 검은 것은 오행으로 수인데, 수는 물입니다. 물. 그것은 지혜를 나타내요. 지혜. 그래서 그 자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23시부터 01시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쥐띠인데, 쥐가 굉장히 약삭빠르다고 하죠.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띠가 그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령, 명령하다, 령.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패를, 나무패를 팍 던지면서 개작두를 대령하라, 고작두를 대령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평민들이 하는 개작두로 목을 자르고, 일반 관리는 호랑이 작두, 그리고 황족과 귀족은 용 작두로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두의 손잡이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광음이라고 하는데, 광은 해이지만 음은 그늘이죠. 응달 할 때 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음이 달을 의미하면 이 광은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바뀌면서 무엇이 가죠?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광음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촌자는 마디 촌자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보세요 한번. 각 손가락마다 세 마디로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마디, 이것이 촌입니다. 그러니까 촌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촌음을 아껴 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광을 배웠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풍광을, 다른 나라의 풍광, 경치뿐만이 아니라 문물도 포함한다고 했어요. 풍광을 보는 것, 이것이 관광이다. 그럼 이제 영광스럽다, 영예롭고 둘 다 불이 들어갔잖아요. 환한 거죠. 환하다. 영광스러운, 영광의 상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 환영광림인데, 환은 환대한다, 반갑게 맞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영은 맞이한다는 뜻이죠. 환영, 웰컴, 환영, 웰컴. 광림, 빛을 내며 임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걸 내방이라고 하거든요. 내방. 이 내방을 높인 말이 광림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문화권에 가보면 환영 광림이란 이런 문구가 많이 보입니다. 환영 광림. 그리고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직접 오는 것이 왕림입니다.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는 군림, 여기서 군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군림하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마치 왕이 나타나서 행세하듯이, 임하듯이, 임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림한다, 폭군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시간에 임해공업단지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바로 바닷가 옆에란 뜻이에요. 바닷가 옆에. 그리고 임시정부가 있죠. 잠깐 동안. 그럼 왜 공업단지는 바닷가 옆에 세우느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 수출하려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그 석탄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산업의 바탕이 되는 그런 그 재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재료를 원료로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죠. 그런데 이 수출입에서 거리가 멀면 운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어차피 배로 수입을 하고 배로 수출하니까 바로 바닷가에다가 그 근처에 부두가 있는 곳에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울산, 포항, 창원 다 바닷가죠. 임해공업단지입니다. 물론 인천도 임해공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광명이죠, 광명. 그런데 이게 원래 글자가 뭐냐면 간첩 신고는 113, 112, 인천경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써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빨간색은 다른 색깔에 비해서 빨리 탈색이 됩니다. 그럼 이 색깔이 왜 없어지죠? 바로 광분해 되기 때문이에요. 햇빛에는 견뎌내는 게 없습니다. 햇빛에는. 그래서 결국 광분해가 되어서 이 붉은 색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 다음 광복, 빛을 복은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빛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절을 붙이는 건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죠. 상강, 우수, 경칩 이렇게 절기라는 뜻도 있지만 이 절은 기념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3.1절, 광복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추석은 기념일입니까? 아니죠. 설날은 아니죠. 그래서 설날절,
추석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념일일 때 써요. 그 다음 각광을 받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은 벌일 각자지만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가면 사람 몸과 관련돼 있어서 이것은 다리 각자입니다. 각선미. 그러면 이제 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오는 것을 이것은 스포트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포트라는 것은 하나의 점을 얘기하죠. 한 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춰주는 것이 스포트라이트인데,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라고 하면 주목을 받는다는 뜻이죠. 소위 아이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연극을 할 때 이 무대 이쪽에 이런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럼 얼굴이 환하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쏘아주는 빛, 그것을 각광이라고 합니다. 각광. 다리 각선미.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각광을 받다라는 건 같은 뜻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이 광자는 넓을 광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이 누렇다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넓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시가 있죠. 이것을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광역시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죠. 우선 특별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세종자치특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역시입니다. 그럼 광역시가 어디냐? 여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바닷가에 있는 것들은 다 임해공업단지라고 그랬죠? 이것이 현재 6개의 광역시입니다. 그럼 광고는 뭐냐? 고는 알릴 고자예요. 그래서 널리 알리기 위한 종이, 이것이 광고지입니다. 광범위하다는 건 이 범위가 넓다는 거죠. 광막한 사막, 이 산은 모래사자예요.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득할 막자입니다. 넓고 아득한 이란 뜻이에요. 타이어, 광폭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의 폭이 다른 보통 타이어에 비해서 넓어요. 이것이 광폭 타이어입니다. 폭이라는 건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폭이죠. 폭. 그리고 이제 광목이라고 하는 천이 있는데 옛날에 배는 이 폭이 좁았어요. 근데 이제 방직계로 짜게 되니까 면을 가지고 방직계로 짜게 되니까 굉장히 이 길이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폭이 넓어진 천, 이것을 광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면에 해당돼요. 면방직에서 면. 배라고 하는 건 삼배로 만드는 겁니다. 삼배가 뭐죠? 대마초예요. 대마의 줄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래서 삼배라고 해요. 삼배. 삼배가 한자로 뭐냐? 마입니다. 마. 조선시대는 그 지방의 마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왔느냐? 배를 타고 와서 한강을 거슬러 와가지고 마포에서 내렸습니다. 그 마포라고 할 때 마가 삼배예요. 삼배. 그럼 배라는 게 어떤 거냐? 왜 그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입는 그 누런색 있죠? 그게 배입니다. 그 다음 광대무변하다. 넓고 커서 무변,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이 뭐냐? 가입니다. 가. 바닷가. 바다 끝이 바닷가죠. 그럼 바다 끝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강가. 강이 흘러가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의 노래, 은혜라는 그 노래에서 보면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라고 하죠. 그 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변이라는 것은 가히 없다란 뜻이에요. 가히 없어라.
그게 무변입니다. 그 다음 광장은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 중심지에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간이 있죠. 그것이 광장입니다. 이게 원래 뭐였는데 그리스의 경우에는 이게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에 정치인들, 시민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아고라라고 부르는데, 아고라. 포털 사이트 아고라가 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그 시장이 토론의 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아고라 하면 토론의 장 이런 뜻으로 지금은 써요. 이 아고라가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포럼이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라고도 얘기하지만 포럼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포럼도 원래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광대인데 넓고 크다? 이건 그냥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음을 빌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라는 건 뭐냐? 옛날에 광대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말하자면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직업 연예인이 광대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소리를 하면서 지금 몸으로 춤을 추고 있죠. 그러면서 이 뒤에는 북 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 이 사람은 피리를 부는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연예인들이 다 광대입니다. 서양에서는 광대라고 얘기하면 삐에로죠. 삐에로. 이런 사람들이 광대입니다. 삐에로. 그 다음 이 광괴, 협괴 이런 말을 쓰는데 괴라고 하는 것은 궤도입니다. 기차 다니는 이 밑에 길 있죠? 이게 궤도예요. 그런데 이 폭이 넓은 철길이 있고 폭이 좁은 철길이 있습니다. 광괴와 넓을 광쳐서 광괴, 좁은 궤도를 협괴라고 합니다. 좁을 협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다 광괴인데 러시아는 그렇대요. 러시아는 어떤 부분은 광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협괴로 되어 있답니다. 협괴인 곳은 이게 궤도가 넓으면 넓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공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은 협괴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서 가다가 중간에 바퀴를 바꾼대요. 재밌죠? 관계였다가 협계로 바뀌는 지점에서는 그 바퀴를 위에 그 객차를 드러내고 바퀴를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 광의의 의미로는 협의의 의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의는 여기선 오를 의자지만 이것은 여기서는 개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개념에서는 좁은 개념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교자인데 이 교자는 사람이 지금 서 있죠. 그런데 지금 두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교류하다. 그래서 서로 섞이면서 왔다 갔다 통하는 것, 이것이 교통이죠. 교통신호등. 그 다음에 환은 바꿀 환자예요. 서로 바꾸는 것. 옛날 물물 교환할 때. 그렇죠? 교신, 신호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교신이고, 그 다음 교역, 역은 바꿀 역자입니다. 뭘 바꿔요? 무역, 그 물건을 바꾸는 걸 무역이라고 하죠. 교역입니다. 서로 전투를 해요. 총알을 날리죠. 이것이 교전입니다. 서로 총을 쏘고 전투하는 거. 그 다음 임무교대, 대는 대신하는 거예요. 교대. 교체라는 건 아예 바꿀 채자입니다. 바꾸다. 그 은행으로 돈 보낼 때 자동 이체라고 하죠. 바꾼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교섭, 섭은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교섭입니다. 노동 3권에 들어가죠.
교섭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것이 노동 3권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성교제, 쟤는 경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넘나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교제입니다. 교점, 자,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하죠. 교차로, 길이 있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차로죠. 교차하다. 그리고 교차로, 길입니다. 교분이 있다. 이거는 친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친분, 사귄정. 그래서 서로 정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알아왔다. 사귄 적이 있다. 사귀어왔다 할 때 교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향악이라고 해요. 향은 위에 거는 고양 향자인데 밑에 소리 음이 들어가면 이것은 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음향이에요. 음향. 그래서 서로 음향이 다른 것이 서로 섞이는 겁니다. 즉 바이올린과 첼로와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소리들이 섞이는 것이 바로 교향입니다. 곡은 곡조. 곡은 가락 곡조란 뜻이죠. 그런 노래를 교향악, 악은 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조, 이 악보를 얘기할 때는 곡이라고 하고 그 음을 얘기할 때는 교향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갖고 와봤습니다. 형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귈 교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나무로 지은 큰 집입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할 때 이걸 써야죠. 학교 교자 아니에요. 이거 큰 집 교자입니다. 그 다음 이건 마을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문 밖입니다. 그래서 서울 바깥을 교외라고 하죠. 교외선. 그 다음 이것은 왼쪽에 수레가가 들어갔어요. 수레는 바퀴가 2개가 있잖아요. 서로 나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다라고 할 때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작으냐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을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식의 종류죠. 경단입니다. 팥죽 같은데 넣는 새알 있죠? 그것이 경입니다. 그 다음 힐백이 들어갔어요. 달빛이 환한 겁니다. 그래서 달빛이 교교히 흐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개사슴 역변입니다. 늑대나 개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여우도 있겠죠? 여우.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교활할 교자예요. 이것은 실사가 들어갔죠? 실로 목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살하다. 목 졸라 죽이는 거죠. 그 다음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걸 교수형이라고 하죠. 어때요? 한자 쉽지 않아요? 하나의 기본자만 알면 변의 뜻은 몇 번만 훈련하면 되거든요. 나무, 마을, 수레, 먹을 식, 힐백, 개사슴, 실사.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그 다음 교자인데 이건 뭐냐면 이건 아이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죠.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겁니다. 이게 가르칠 교자예요. 자, 김홍도의 서당이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풍속화. 서당 훈장이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앉아가지고 지금 한 애가 맞고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러면 뭐로 맞았는데? 여기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 초리라는 것은 가늘어지는 것이 초리입니다. 그래서 눈도 귀 쪽으로 가면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눈초리라고 하죠. 이 초리가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 꼬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꼬리가 올라간다. 초리가 바로 꼬리입니다. 뱀꼬리 점점 가늘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오늘은 집에 가서 무엇을 암송해 오너라 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왜 숙제예요? 숙이
자일숙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서 다시 올 때는, 집에 가서 자고 나서 올 때는 해야 된다, 해와라. 이게 숙제예요. 그래, 암송을 못하면 이렇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회초리 맞아갖고 울고 있는데 역시 다른 애들은 구경하면서 보면서 웃고 있죠. 어젠가 탈무드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는데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머리에 뜨거운 물을 한쪽에다 부어보면 안다. 웃으면 남인 거고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인 것이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당신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자, 이게 서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서당이라고 하면 그 초등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좀 고급 과정, 요즘으로 치면 대학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해당되는 건 뭐냐? 사립대학은 서원이라고 했고 공립대학은 향교입니다. 향교. 지금도 지방도시가 보면 좀 큰 도시였던 곳들은 다 향교가 남아 있습니다. 향교는 공립대학, 서원은 사립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이 뭐죠? 백운동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 영주 순흥 쪽에 있죠. 순흥.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교는 이렇게 때리는데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글로 가르치는 것이 교입니다. 사실 회초리를 쓰면 안 되죠. 글로 가르치는 것은 교라고 하고 말로 타이르는 것은 훈이라고 합니다. 훈련. 자, 오늘 100번 쪼그려 뛰기 해.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육은 좀 달라요. 근데 교화란 말도 있죠. 교화라는 건 악의 길로 들어간 무리를 착한 곳으로, 착한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는 것. 화는 바뀔 화자입니다. 그래서 교화를 시키죠. 그래서 감화를 받으면 교화가 돼요. 그다음 학교에 교사가 있죠. 교실이 있죠. 방과 실의 차이는, 방은 크기가 작은 데 비해서 실은 창문이 있어야 실입니다. 창문이 있을 정도라면 큰 방이죠. 그 다음 교과, 여러 가지 교과를 배우고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미리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지라고 계획을 짜옵니다. 방안이라고 그러죠. 방안. 그래서 그것을 학습 계획서, 지도할 계획서를 교환이라고 해요. 그 다음 교편을 잡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변자 했죠. 이것은 편리하다는 뜻이면 편이라고 있지만 똥, 오줌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변이라고 있는다 그랬어요. 소변, 대변, 변소, 변기. 하지만 왼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가죽격이 들어갔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회초리 때리는 게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이죠. 가죽으로 갈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고 할 때 주마가편이라고 해요. 편. 그래서 이제 교편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친다. 교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군대 쪽에서는 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환처럼 따라야 되는 어떤 그 기본적인 틀, 이것을 교범이라고 합니다. 범은 모범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이나 교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연두 교서라고 얘기합니다. 교서.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은인가요? 수령 동지가 교시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가르침을 주고 본보기를 보였다는 겁니다. 교시. 그 다음 교수. 자,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이 돼요. 하지만 대학에서 교수라고 하죠. 이들은 가르침을 줘야 되잖아요. 줄 때는 손을 내밀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이렇게 주면 3번까지 사양하는 게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한테는 손이 없어요. 근데 주는 사람은 계속 줘야죠. 그래서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습, 학원. 습은 반복이죠.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할 때 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에요. 완전학습. 교양. 양은 양양자에 밑에 먹을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를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양을 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인간 삶의 중심이 되는 거, 기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둥종자를 씁니다. 종갓집, 기둥이 되는 집이죠. 종손, 기둥이 되는 손자입니다. 종교인데 거기서 가르침을 뭐라고 합니까? 교리라고 합니다. 리는 이치, 가르치는 이치.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종교의 그 무리를 교단이라고 합니다. 단. 지금 에워쌌죠? 이게 둥글 단자예요. 애국청년단 할 때 단.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경우는 요 단은 뭐예요? 요건 단상입니다. 단상에 서서 수업을 하죠. 교단. 음은 같지만 한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교도라고 합니다. 도는 무리도자예요. 교도. 퀘이커 교도 이런 말 쓰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우라고 합니다. 벗우자죠. 교우. 그런데 학교 친구는 뭐라고 해요? 학교 교자를 써야죠. 그것은 이렇게 씁니다. 교우. 자, 구자인데 우선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할 구자예요. 이것은 오른쪽은 손입니다.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하는 것이고 스스로 이것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도자라고 하죠. 구도자. 그때는 이거 써야 돼요. 하지만 구세주라고 할 때는 세상을 구해주는 거죠. 그때는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이. 그래서 구세주예요. 세상을 구원해주는 주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군대 조직으로 만든 기독교의 종파가 있죠. 그들이 구세군입니다. 연말연시에 그 중심가에 나가면 그 냄비를 걸어놓고 종을 치는 사람들 있죠. 구세군. 그 다음 제세구민. 이 제는 건너다라는 뜻인데 구제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세세민을 줄임말이다. 제세, 세상을 구제하고 민을 구원한다. 구제한다. 그러니까 도탄에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세구민. 구제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물품이 구제품이죠. 구제불능. 그 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유, 저건 구제불능이야. 근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 도울 원자예요. 그 다음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국이죠. 구원병. 여기 지금 구원. 군대에서 구원병. 그 부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구조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구조대와 요건 다릅니다. 요거는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띠. 더운 적도지방 열대, 그 위 아열대, 그 위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지구 위에 띠를 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자는 띠 대자입니다. 자, 띠를 두르고 있죠. 이게 구명대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구조하기 위한 배를 구명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구명운동 이런 말을 합니다. 구에서 꺼내오는 것이 구출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꺼내올 때는 구출이에요.
구호, 구해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호품, 구호활동 이렇게 얘기하죠. 구급약, 자, 아주 급한 상황을 도와준다는 거죠. 구급차, 앰뷸런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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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구급약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죠. 구급상자에. 구급상자. 그런데 이제 구급낭이라고 돼 있어. 구급낭도 있는데 이건 상자지만 그냥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낭자는 주머니 또는 보랄이란 뜻이에요. 보랄. 그래서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침낭. 캠핑 가서 침낭 있죠? 그 다음에 짐을 책가방 대신에 넣고 다니는 거 배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침은 침자고 자다. 이 배는 등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가면 각개전투할 때 적의 낭심을 차러 갑니다. 이 낭심이 뭐예요? 심은 중심이거든요. 낭심을 차라. 불화를 정통. 그래서 불화를 터뜨려라. 그런 겁니다. 육박전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구자인데 이것도 또 비교해 봅시다. 자, 이게 기본 글자입니다. 지금 이것은 한쪽에 터진 것인데 여기에 그릇이 3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곡식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 넣기 때문에 나눌 구자예요. 이것은 손으로 뭔가를 들고 때리는 겁니다. 구타. 때릴 구자예요. 구타. 이것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6개의 언어를 구사하다. 자기 원하는 곳으로 말을 몰고 가는 거죠. 여기는 세조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갈매기 구자입니다. 이것은 입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으로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울 구자예요. 구토라고 할 때 이거 씁니다. 구토. 토자도 역시 어떻게 쓰느냐? 흑토자에 입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구토가 됩니다. 이것은 목과 관련이 있어요. 목.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몸신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몸 구자인데 늙은 몸을 뭐라고 합니까? 노구를 끌고 몸 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 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노래인데 노래 종류가 반주 없이 하는 노래. 덩덕기 덩따궁따궁 이렇게 입으로 노래하는 것 이것이 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음이라고 해요. 구음. 자, 기본자를 알면 뜻과 음을 9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역, 이건 나라인데 흑토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서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 구역, 나누는 거예요. 획은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죠. 획, 1획, 2획, 3획, 4획, 5획. 0이라고 하는 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죠. 획기적이다. 시기를 딱 나눌 정도로 뚜렷하다는 겁니다. 획기적. 구간, 이 나눈 그 사이가 구간이죠. 그래서 지하철 몇 구간, 1구역, 2구역 하면서 이제 구간으로 나누죠. 그 다음 이것은 대나무죽이 들어가면 대롱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리는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룰 관자입니다. 그래서 다루는 지역, 구역이 관구이죠. 그래서 관내, 관외라고 얘기했어요. 이 분자는 칼도가 있고 위에 8팔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8조각을 내는 거예요. 나눌 분자입니다. 별은 차별입니다.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별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별. 똥과 된장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